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삼각 측량을 마무리했고 오늘부터는 수준 측량을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수준 측량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준점 측량의 세 번째 수준 측량이에요. 기준점 측량은 다른 말로 계속하고 있지만 골조 측량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트래버스, 그리고 삼각,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수준 측량, 마지막으로 GNSS,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 측량의 정의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수준 측량 정의는 뭘까요? 뭐를 측정하는 거? 그쵸? 표고,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 측량이란 지표 위에 있는 점의 높이를 결정하는 측량으로, 자, 높이를 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어디를 0m로 잡을 건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높이의 기준점. 자, 여기 이미 알고 있는 높이의 기준점은 우리가 0m를 보통 평균 해수면으로 보는데, 바닷물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내부로 끌고 들어왔어. 그게 어디예요? 수준 원점을 높이의 기준점으로 했고, 수준 원점의 높이는 26.687m다. 어쨌든 이미 알고 있는 높이의 기준점을 이용해서 원하는 지점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같은 말로는 고저 측량 또는 레벨 측량이라고도 한다. 측량에서 의미하는 높이의 기준면은 어디다? 높이의 기준이 되는 거. 평균 해수면을 높이의 기준면, 여기를 0m로 본다는 거죠. 근데 0m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 인천만에 있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내에 뭐를 설치했다? 수준 원점을 설치를 했고, 국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도로를 따라 높이 측량의 기준이 되는 수준점을 설치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가 평균 해수면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0m가 되는 거겠죠. 기준면, 높이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 근데 여기서부터 높이를 재기에는 평균 해수면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바닷물이. 그래서 그거를 일정하게 하나로 고정을 시켜두자 한 게 수준 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수준 원점이 인하공전 안에 있는데 26.687이고, 이걸 이제 기준으로 높이를 재서 수준점들을 설치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수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원과 인천, 여기 인하공전의 높이 차는, 예를 들면 선생님도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하면 수원에 있는 수준점의 높이는 몇 미터가 돼야겠어? 26.687에서 10m를 더해서 36.687m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준 원점을 설치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수준점들을 설치해 나간다. 그래서 수준 측량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공사에 사용되고, 지도 제작하고, 토공량, 공사에 사용되는 흙의 양을 계산할 때, 그리고 도로나 운하 등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측량이다. 왜? 기준점 측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평균 해수면과 수준 원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준 측량의 정의 봤고요. 여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러면 수준 측량의 종류, 얘도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떤 방법에 따라 측량하느냐,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법에 따라서 나눕니다. 먼저 방법에 따라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직접 수준 측량과 간접 수준 측량입니다. 자, 직접 수준 측량은 말 그대로 여러분 자를 가지고 와서 사람의 키를
실제로 재는 거야. 근데 쌤이 167.6cm거든요. 뭐 이걸 한 번에 재면 좋겠지만 한 번에 정확하게 못 잴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여기 짧은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보니까 한 3등씩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 길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재는 방법도 있겠죠. 자, 어쨌든 직접 수준 측량은 말 그대로 레벨기라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표척은 여기 세워져 있는 자 같은 걸 표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벨과 표척을 이용해서 직접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럼 나머지는 간접 수준 측량인데, 얘는 직접 수준 측량이 직접 측정하는 거면 얘는 직접 측량하는 게 아니겠죠. 자, 간접 수준 측량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삼각 수준 측량, 기압 수준 측량, 항공 수준 측량. 얘는 직접 측량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래서 삼각 수준 측량부터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린 여기 높이를 알고 싶어. 근데 여기 높이를 정확히 모르고 이 빗변과 여기 수학에선 빗변이라 하지만 경사거리와 각도를 알아. 그럼 여러분 사인 써서 여기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직접 H를 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간접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각과 거리를 측량해서 기하학적 원리, 다른 말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높이차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직접 구한 게 아니라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압 수준 측량도 마찬가지로 기압차에 의해서 높이차를 구하는 거야. 자, 기압차. 땅에 있을 때랑 하늘로 올라갔을 때 기압차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압이 작은 곳은 높이가 높고 기압이 큰 곳은 높이가 낮구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기압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은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서 입체시에 의한 높이. 입체시라는 거는 원근감이나 이런 얘기예요.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잖아.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크면 클수록 높이가 크겠구나, 작으면 작을수록 높이가 작겠구나 예측을 하고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간접 수준 측량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기하학적 원리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종류들이 있어요. 간접 수준 측량에. 그래서 간접 수준 측량에 해당하는 거 좀 다른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평판 엘리데이드를 이용한 거. 얘도 높이를 직접 구한 게 아니라 평판을 이용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력에 의한 방법. 높이가 높아질수록 중력 가속도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영상을 찍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레이더. 비슷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GPS. 자, 이런 거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직접 수준 측량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 레벨하고 표척을 이용해서 직접 구하는 거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간접적으로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게 간접 수준 측량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마지막 이제 이것도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교호 수준 측량입니다. 교호 수준 측량은 이게 호수, 강, 물을 얘기해서 강이나 계곡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표적을 세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기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양안의 측정, 양안이라는 거는 기슭 이런 데 끝에다가 표적을 세우고 거기에 같은 거리만큼 띄워서 여기의 표적과 B 지점의 표적과 A 지점의 표적에 기계를 레벨을 세웠지. 그 사이 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레벨을 세워서 양안의 두 측점을 측량하여 평균해서 구한다. 평균해서 양쪽 측점의 높이차를 구한다. 뒤에서 계산 문제도 나올 거예요. 교호 수준 측량은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경우죠. 이렇게 여러분 책으로는 125페이지인데 여기가 기슭입니다. 양 기슭.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강이나 물이 있어서 직접 표적을 세울 수 없을 때 양 기슭에 A, B 표적을 세우고 그 사이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레벨을 세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높이 차이를 평균에서 구한다. 평균 알아두세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에서 구하는 거. 그래서 간접 수준 측량, 교호 수준 측량 이렇게 보시고 이게 바로 측량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준 측량을 분류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계에 따라서 볼게요. 얘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볼게. 자, 사용 기계에 따라서 약식으로 한다. 간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기계를 사용해서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 높이차를 구하는 방법. 일반 수준 측량은 약식보단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준 측량으로 자동 레벨을 이용한다. 그래서 자동 레벨은 뒤에 기계 다룰 때 하겠지만 자동으로 수평을 조절해줘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레벨은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수평을 조절했지. 그거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그래서 자동 레벨은 대충 미세하게까지 우리가 안 맞춰도 대충만 맞춰두면 자동으로 기계가 맞추는 걸 자동 레벨이라고 해. 그리고 정밀 수준 측량은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정밀한 레벨과 인바라고 해서 인바 소재로 만들어진 표적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높은 정밀도를 가진 기계를 사용해서 높이차를 구하는 방법이다. 정밀도에 따른 거겠죠. 밑으로 갈수록 기계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그럼 목적에 따라서 고저차 수준 측량, 목적에 따른 거. 고저차 수준 측량은 뭐야? 고저차를 구하는 거지. A 지점과 B 지점의 높이 차이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고저차는 높이 차이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 쳐둘게요. 자, 아까 목적에 따라서 첫 번째 나온 거는 고저차, 높이차를 구하는 거고 얘는 단면 수준 측량입니다. 단면 수준 측량은 말 그대로 단면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안에 크게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노선, 도로나 철도, 수로처럼 폭이 좁고 길다란 이런 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높이차를 일단 구해요. 높이차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면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한 게 단면 수준 측량입니다. 자, 여기도 뒤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 자, 여러분 126페이지예요. 126페이지. 이거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시간에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수행평가도 한번 봤었어. 자, 여기가 넘버 0, 1 이런 게 뭐라 했어? 말뚝에
번호죠. 측정의 번호. 자, 몇 미터 간격? 20m 간격이라고 했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말뚝을 세워두고 각각의 높이를 구해. 응? 높이를 구해서 얘네를 다 연결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의 모양을 또는 단면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이었어. 근데 이제 거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종단, 횡단. 자, 종단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게요. 이게 뭐야? 도로예요. 차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걔를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볼 거야.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가서 측량한 거야.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노선의 중심을 따라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횡단 측량은 뭐냐면 노선의 중심에서 직각 방향, 이렇게 노선의 중심선의 각 측점에서 직각 방향으로 해가지고 얘는 앞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응? 다시 종단 측량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수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경기도 수원에서 강원도 쪽을 간다고 칩시다. 강원도의 평창, 산이 많죠. 그래서 수원보다 평창의 높이가 더 높아. 그래서 수원부터 평창까지 고속도로를 쭉 깔 거래, 이렇게. 그럼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겠죠. 근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 종단 측량은 수원에서 평창으로 가는 도로를 옆에서 본 거야. 옆에서 보고 노선에, 이게 지금 도로예요. 도로 중심선을 따라서 갑니다.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그리고 횡단 측량은 중심선 위에 있는 측점을 직각 방향으로 놓고 중심선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지표의 고저차를 구한다. 자, 여기를 해볼게. 얘를 가져와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 뭐 넘버 5라고 할게요. 여기 중심선을 놓고 이 중심점에 직각으로 해서 그걸 앞에서 봤다고, 이렇게 앞에서. 그래서 양쪽의 높이차를 구하는 거야. 도로가 양쪽이 일자일 순 없지, 무조건. 왼쪽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오른쪽이 더 낮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앞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횡단 면도야. 횡단 측량을 해서 그린 거지.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고 여기 이게 옆이 되겠지. 여기서 보면 이런 모양, 종단 측량. 그리고 앞에서 보면 횡단 측량.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을 직각 방향으로 해서 여기 양쪽의 높이 차이를 구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목적에 따라서 측량을 구분했는데 단면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종단과 횡단. 종단은 말 그대로 종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했고, 얘는 뭐를 따라가면서 높이를 측정한다? 노선,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간다. 뭐를 따라가서 하는지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횡단 측량은
횡단 면도를 작성하는데 도로 중심선, 노선의 중심선 위에 각 측점에서 이렇게 아까 해줬지. 이렇게 노선의 중심선이 있으면 각 측점에서 이 중심선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중심선에 대해 직각 방향 이렇게 이게 횡단 측량이다. 자, 종단 측량은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가고 횡단 측량은 그 중심선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키워드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법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법규에 따른 분류를 보면 기본하고 공공으로 나뉘는데 기본은 또 다시 1등과 2등으로 나뉩니다. 1등과 2등으로 나뉘어요. 자, 우리가 삼각 측량 할 때도 1등, 2등 몇 등까지 있다 했어? 삼각 측량은 4등까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수준 측량은 일단은 크게 1등하고 2등으로 나뉘어요. 자, 삼각 측량에서도 1등, 2등, 3등, 4등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달랐지. 삼각 측량에서 1등은 30km, 2등 10km, 3등 5km, 4등 2.5km. 이것처럼 수준 측량에서도 1등, 2등이 길이가 정해져 있어. 자, 볼게요. 1등 수준 측량. 국도, 도로예요. 또는 지방도를 따라서 1등 수준점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1등 수준점의 높이를 1급 이상의 레벨과 표적을 사용해서 정해진 정확도로 결정하기 위해 하는 측량이다. 그러니까 이걸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 1등 수준 측량은 1등 수준점을 설치하라고 하는 거야. 또는 설치되어 있는 거를 1급 이상의 레벨이나 표적으로 사용해서 다시 결정하는 거. 그럼 2등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1등 수준점들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2등 수준점들이 있을 거예요. 안에 조그맣게 더. 그러면 이제 1등 수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2등 수준 측량이에요. 1등을 보완하기 위한 거.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2등 수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를 2급 이상의 레벨과 표적을 이용해 결정하는 측량이다. 이게 기본 수준 측량이고 공공 수준 측량은 여기서 기본 수준 측량에서 했던 1등과 2등을 이제 이용하는 거야. 이 1등 수준점과 2등 수준점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지하 시설물을 측량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공공 수준 측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본 수준 측량에서 해가지고 얻어낸 게 1등 수준점이랑 2등 수준점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공공 수준 측량은 정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 4급이에요. 1, 2, 3, 4등이 아니라 급으로 구분을 한다. 그럼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해주겠지만 117페이지 보면 수준점 아까 1등 수준점이랑 2등 있다 했죠. 그것도 거리가 있어. 몇 킬로미터마다 1등을 박아라. 그래서 1등 수준점은 4킬로미터마다 그리고 2등 수준점은 2킬로미터마다 박아주어라. 자, 그래서 이거 그림 118페이지 한번 보면 수준 원점 여기가 어디예요? 인천 인하공전이겠지. 26.6871m. 이걸 기준으로 다른 점들의 높이를 구해보는 거야. 응?
선생님도 사실은 정확히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몰라. 근데 4km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에서 2 여기 사이가 4km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준점들을 다 박아요.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의 그 노선 도로가 총 38개를 가지고 수준망을 나타냈다. 얘는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할 거니까 이번 강의에서 여기까지는 수준 측량의 종류를 했는데, 중요한 거 단면 수준 측량 꼭 보시고, 측량 방법에 따른 거 직접, 간접, 교호 수준 측량 꼭 보셔야 됩니다.